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잘 지내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려니까 좀 떨리고 아무래도 좀 말도 더듬게 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고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영상을 또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리츠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어서 1편에서는 부동산 리츠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개념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리츠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소액으로 실제 아파트나 빌딩 아니면 상가, 백화점 그리고 호텔 같은 거를 지분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식과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주식은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건데 리츠는 물론 회사가 주식회사가 운영을 하지만 그거를 회사의 지분을 갖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운영은 하지만 건물의 지분을 실제로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츠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일단 장점을 설명드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가 구입하는 곳에 위치 선정도 잘 하는 편이고 오를 것 같은 건물을 잘 구입을 합니다. 그 운용도 좀 이제 전문가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임차인과 법적 분쟁이나 갈등이 있을 경우 잘 해결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특별히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 쓸 부분이 없다는 뜻이고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이제 분배금으로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랑 똑같아요. 아파트를 월세가 들어있는 아파트를 샀다 이랬을 때는 월세도 나오고 나중에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데 리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월세도 받고 그리고 나중에 시세 차익도 환원을 해주기 때문에 또 실제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더 장점이 있다고 하면요. 아파트를 직접 갭 투자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아무래도 세금 문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규제도 있고요. 근데 리츠 같은 경우는 뭐 재산세라든지 취득세 이런 것도 알아서 다 납부를 하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세금 문제를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입 금액이 제한이 없고 그리고 아파트와 다르게 언제든지 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유동성도 좋다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시장에 물론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식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 이제 다른 법에 따르는데요. 주식시장에 상장된 그런 이제 리츠도 있고 아닌 리츠도 있는데 저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공모형 리츠를 구입하기를 권장합니다. 공모형 리츠는 정부가 육성을 하고 또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금 관리가 투명하고요. 운영의 전문성도 참 뛰어난 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여러 가지 리츠가 있는데 대표적인 리츠가 몇 개가 있는데 신한 알파 리츠라든지 이리츠 코크레, 롯데 리츠 이런 게 대표적인 리츠고요. 1년에 2번 정도만 배당을 합니다. 임대료를 이제 배당 형태로 주는 건데요. 연 환산을 치면은 한 2%에서 한 7% 정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도 평균 수익률이나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그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일반 직접 투자보다는 좀 더 낫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규모도 작고 그리고 리츠가 이제 나온 지 이제 약간 좀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일본, 싱가포르 이런 데는 좀 더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리츠는 뭐 리얼티 인컴이라든지 프로로지스, 스태그, 스토어캡, 웰타워 그리고 뭐 오메가 헬스케어 같은 그런 유명한 리츠들이 있고요. 이거는 제가 그냥 투자하고 있어서 설명을 드린 건데 이거보다 훨씬 더 좋고 큰 규모의 리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는 TH, 이모빌리엔 같은 독일 부동산에다가 주택에 투자하는 그런 리츠도 있고요. 포노피아, 제시나, 프랑스의 제시나나 그리고 클레피에르 같은 것도 있는데 클레피에르는 쇼핑몰에 투자하는 그런 리츠입니다. 일반적으로 리츠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타격을 입었고 앞으로도 부진할 걸로 당분간은 부진할 걸로 예상은 하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일반 주식에 비해서는 그 오르락내리락하는 변동성이 작고 수익성은 더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츠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꼭 포트폴리오에 갖고 있어야 될 그런 필수적인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단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아파트에 비해서는 리츠는 이제 공모시장에서 쉽게 사고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르락내리락하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자산을 투자하지 마시고 반드시 적립식으로, 리츠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고, 리츠도 가짜 리츠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토부에 잘 정식으로 등록된, 그리고 공모된 리츠를 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츠에 대해서, 아니면은 일반 그런 이제 투자 개념에 대해서 어렵다고 피드백을 주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저도 물론 투자는 굉장히 어렵고 그렇지만 제가 설명하려는 것도 굉장히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지만 아무래도 좀 생소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옆에 보이는 에버브리즈닷컴으로 접속해 보시면은 에버 투자의 기초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동산 리츠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좀 구해서 좀 올려놨고, 나머지 이제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도 거기에 이제 올려놨으니까, 에버블루 투자를 영상을 보시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그 메뉴에 접속하셔서 이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리츠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부동산 리츠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건물의 이제 주인이 되는 거죠. 주인이 되고 쉽게 사고 팔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수익률도 괜찮다. 다만 너무 한꺼번에 투자하지 말고 조금씩 투자하라,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리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만 말씀드렸고,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에 이어서 제 에버블루 투자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